자, 2시에 시작할게요. 질문들 좀 올려주세요.
안녕. 자, 질문 번호를 올려주고 계시네요. 문제 1번. 문제 4번. 12번. 18번. 중학. 9번, 17번. 9번. 17번. 스테이블 38번. 19번에다가 19번 42, 46, 47 42, 46 47 문제 텐트 20번 6번 15, 16, 17 15, 16, 17번 보시는 거고 스텝은 4, 5, 17 자, 스텝은 4, 17 이제 3, 4 자, 틀린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추락 중입니다. 올려주셔요. 13, 37 스텝 2의 1, 2, 3 1, 2, 3 1 자, 2, 3 스텝 2의 1, 2, 3 8 8 10 10 11 12 13 13 됐고 조합 유제 1, 3 조합 유제 1 3 푸시고 그러면 10, 11, 16 10, 11, 16 스텝 2에 5, 11, 14 스텝 2에 5 11 14 17, 18 17 18 19 29 26, 28 자, 26 28 26, 28, 29 19 자, 순열 자, 지금 이제 2시가 됐는데 학생들이 지금 올려주고 있는 문제번호 추적 중이니까 혹시 질문 더 올려야 될 사람들은 얼른 올려주세요. 자, 문제 추적 다 하고 나서 풀이 시작할 테니까 자, 10번, 11번, 18번 오 순열 스텝 1에 어이구 10번, 11번, 18번, 잠깐만 자, 10번 11번 10번 11번 18번 48번 48번 이거 조합
조합 스텝 1에 자, 문제 취합 중입니다. 5번, 7번, 5번, 7번, 9번, 10번, 18번, 20번, 18번, 20번, 18번, 20번, 자, 26번, 그리고 29번, 19번, 순열 대표해지 3번. 순열 대표해지 3번. 순열 대표해지 3번. 3번. 자, 순열 스텝 1에 12, 18번. 자, 12번, 18번, 19번, 47번. 47번. 그리고 스텝 2에 257. 자, 257. 자, 257, 257. 조합 스텝 1에 76. 76. 76. 스텝 2에 24. 스텝 2에 2, 14, 18. 자, 14, 18. 자, 14번, 18번, 29번, 19번. 순열 유제 1번, 3번, 4번. 자, 순열 유제 1번, 3번, 4번, 4번. 스텝 1에 18번, 19번, 18번, 19번,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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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번, 47번, 46번, 47번. 스텝 2에 1번, 스텝 2에 1번, 그 다음에 7번,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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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8번. 자, 일단 취합이 됐어요. 자, 유정이 올린 데까지. 자, 유정이 올린 데까지. 올린 것까지 취합. 자, 이제 문제 풀이를 좀 진행할 테니까 자, 출석 체크 안 된 친구들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자, 출석 체크 안 된 친구들은 출석 체크해 주시고 11명? 11명밖에 안 듣고 있어요. 다 수업 못 듣나 오늘? 성우빈, 총서, 경민, 정훈, 안세빈, 유정이. 자, 일단 지금 질문 올라온 데까지 문제 풀이를 진행할 텐데 자,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자,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질문량이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아마 오늘 시험을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문제 풀이 하다 보면 이제 아마 시간 다 갈 것 같으니까 다른 문제 풀이는 없이, 시험은 없이 일단 강의 위주로 일단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그리고 아마 질문이 지금 평소에 어떻게 경관쌤이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질문이 상당히 좀 많아서 이거를 다 처리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긴 들어요. 근데 일단 앞에서부터 천천히 할게. 만약에 이제 다 처리 못된 부분은 경관쌤이 나중에 온라인 수업을 하시든 아니면 뭐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질문 나온 거는 앞에서부터 좀 차례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질문 받는 방식이 뭐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쌤은 원래는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어렵고 중요한 거를 먼저 풀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는데 여기 이제 일괄적으로 받아주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자, 7페이지 1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자, 유제 1번입니다. 유제 1번. 다 보이죠? 자, 유제 1번.
자, 일단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이 다음과 같은 9개 자리에 원탁에 둘러앉으려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남학생과 여학생과 모두 같은 성별끼리 2명씩 조를 만들고 서로 다른 2개 조 사이는 반드시 한 자리를 비워야 된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작전 거를 보냐면, 자, 원탁에 2명 앉히고 2명 앉히고 2명 앉힌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빈 의자를 가운데 이제 집어넣을 거라. 그래서 일단 먼저 애들을 2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근데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같은 성별끼리 2명씩 조를 만든다 했으니까 그럼 여학생 1번하고 여학생 2번이라 하면 얘네들은 이미 조를 이제 만든 거고, 그럼 중요한 건 남학생 1번이랑 남학생 2번이랑 남학생 3번이랑 남학생 4번, 얘네들은 이제 2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에 순혈조합이라는 부분을 배우는데 거기에서 사용됐던 내용들이 계속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고1과정부터 이제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4명을 2명으로 분할하는 방법, 이걸 분할이라고 정식 명칭으로. 그래서 4명 중에 2명을 고르고, 자, 2명 중에 2명을 고릅니다. 명수 똑같죠? 그럼 걔를 2패로 나누면 돼요. 이게 남학생 4명을 2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경우수 계산해 주시고, 남학생 나누는 거. 그럼 남학생 1번 그룹, 남학생 2번 그룹이 되고, 예를 들어 남학생 3번과 남학생 4번이 그룹이 되면 세 그룹을 이 세 곳에 배치하는 방법은 원수열로 곱하기 2팩토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남학생끼리 서로 이제 위치 바꾸고, 여기서도 서로 위치 바꾸고, 여기서 서로 위치 바꾸니까 거기다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해주시는 게 유제 1번 문제 정답이 되겠다. 아마 질문한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자, 남학생 4명을 2명으로 나누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6명을 2명으로 나눠야 된다. 예를 들어 6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6명 중에 2명을 뽑고, 나머지 4명 중에 2명을 뽑고, 나머지 2명 중에 2명을 뽑는다. 세 그룹이 인원수가 같으니까 이건 3팩으로 나누기. 자, 여기 이제 고1 때 배웠었던 분할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기억해 주셔야 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10페이지의 대표 예제 3번 볼게. 자,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 자, 예제 3번 보시면, 예제 3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제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지금 나열을 하려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홀수는 사용을 안 하거나 사용을 한다면 한 번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료가 지금 현재 1, 3, 5라고 하는 홀수와 짝수죠, 짝수. 자, 짝수 2하고 4하고 6이 있는데, 자, 몇 개를 만들 거냐면 5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나열하겠다는 게 지금 이 문제 구조.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짝수는 쓰거나 아니면 아예 안 쓰거나 쓸 거면 2번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하고 4하고 6을 뭐 예를 들어 2는 한 번만 쓰고 뭐 4는 뭐 3번 쓰고 이런 거 안 되고, 2는 4는 6은 짝수는 사용을 아예 안 하거나 사용을 하면 반드시 2번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한 번이나 3번 사용은 안 된다. 2번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거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니네가 이제 생각을 할게. 홀수는 1회만 가능하고, 요건 사용할 거면, 자, 1회 사용하는 거 가능하고, 요거는 사용할 거면 2회 사용하는 거 가능하기 때문에 1, 3, 5라고 하는 홀수만을 가지고 5개를 채울 수는 없어요. 자, 홀수는 최대한 몇 개 쓸 수 있어? 3개 쓰겠지? 안 쓰면 몇 개 쓰겠어? 아예 안 쓰는 것도 가능하겠지? 짝수만 쓰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 홀수만 가지고 5개를 나열하는 건 불가능. 자, 그래서, 야, 짝수를 만약에 4개를 사용하게 된다면, 짝수를 만약에 4개 사용하고, 홀수를 하나 사용하는 방법 가능할 것이고, 자, 짝수를 몇 개, 2개 사용하고, 자, 홀수를 모두 사용하는, 3개를 모두 사용하는, 자, 이런 2가지 방법으로 일단 나눠 생각을 하시겠다. 이 생각 들어볼까요? 짝수를 만약에 2개 사용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짝수를 사용할 때 반드시 2개 사용은 2번 사용이 된댔으니까, 2, 4, 6의 3개의 짝수 중에서 1개의 짝수를 선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2를 선택했다 치자. 자, 짝수는 쓸 거면 무조건 2번 써야 되니까. 자, 홀수 3개 모두 뽑아야 됩니다. 자, 홀수 3개를 모두 뽑아라. 그래서 1하고 3하고 5가 이렇게 준비가 됐구나. 자, 그래서 얘를 나열하는 경우에는 곱하기 얼마? 전체 5팩토리얼에 같은 게 2개 있기 때문에, 자, 얘를 2팩으로 나눠준 거. 이게 이제 짝수 2개, 자, 홀수 3개 사용하는 방법이겠다. 자, 짝수를 4개 사용한다는 얘기는 2종류의 짝수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3개 중에서 2개의 짝수를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2하고 4를 선택했다. 그럼 2도 2번, 4도 2번. 짝수는 사용할 거면 2번 사용해야 되니까. 그럼 홀수 3개 중에 또 하나를 골라야겠다. 홀수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을 골랐다. 자, 그래서 내가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전체 5팩토리얼을 뭘로? 자, 2팩토리얼과 2팩토리얼 나눠주는. 자, 이것이 바로 예제 3번에 나와 있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선생님이 그 책을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책을 문제를 구성하고 했는데,
일단 예제 유제 최근에 좀 나왔었던 이런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좀 많이 좀 배정했기 때문에 예제 유제 문제들도 꼼꼼히 더 보시는 게 중요할 것이다. 자, 유제 3번 가겠습니다. 자, 유제 3번 갑니다. 자, 7개 문자 A, B, B, C, D, E를 나열하는데 A끼리 이웃하거나 또는 B끼리 이웃. 자, 나열합니다. A, 자, B, B, 그다음 C, D, E를. 자, C, D, E를 나열을 할 건데,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A끼리 이웃하거나 A끼리 자, 이웃을 하거나 또는 B끼리 자, 이웃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싶은데 또는이면 일단 뭐 할 거냐면 선생님이 A끼리 일단 이웃하는 경우도 한번 가보고 B끼리 이웃하는 경우 하는데 자, 또는이면 항상 교집합을 빼야 된다는 걸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A끼리 이웃하는 경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두 개가 이웃해야 된다. 또는 고일 과정이 있는 거지만 이걸 묶음으로 생각해서 한 덩어리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A끼리 이웃한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팩으로 나눠주고 묶음 안에서 A끼리 바꾸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자 동일하기 때문에. 자, 또는 자, B끼리 이웃해? 그럼 B끼리 이웃하면 B를 딱 이렇게 또 대문자 B로 딱 하나 덩어리 놓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나열하는 방법에서 자, 6팩토리얼을 2팩토리얼하는 거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구나. 자, 근데 방금 했던 거 두 가지에는 A끼리 이웃하고 B끼리 이웃하는 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해야 된다?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하는 걸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A도 큰 덩어리 A, 자, B도 큰 덩어리 B.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자, 5팩토리얼 제거해 주시면 바로 유제 3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이제 유제 4번 문제를 볼 텐데, 유제 4번.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죠. 유명한 문제고. 자, 일단 속력 나오면 일단 보통 불편해, 이제. 속력 너무 쫄지 마시고, 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제 조합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하자 보자. 경험시상, 일단 뭐 조합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뭐 경우의 수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일단 무한을 좀 그릴게. 자, 여기 지금 현재 붉은 선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두 학생이 지금 현재 노란색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된대요. 자, 이렇게 정해진 코스를 따라 이동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한 친구는 여기서 출발해서 정해진 코스를 따라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자, 또 다른 친구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 코스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근데 한쪽 친구는 여기서 출발해서 자,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게 이제 이 문제의 기본적인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이 세 학생이 자, 모두 만나는 순간이 있게끔 얘가 여기까지 이동하는 방법 몇 가지냐? 왜냐면 얘네들이 이동하는 경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이동하는 경로는 한 가지, 얘가 이동하는 경로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얘가 어떻게 하면 그 두 친구와 같이 만나면서 여기까지 이동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을 움직여 도착하기 때문에 얘가 4.5번, 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5번. 요 점에서 얘네들은 만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총 9번 움직여야 되는데 동시에 출발한단 말이지. 동시에 만난다. 자, 그래서 4.5번. 요 포인트에서 이 친구가 만나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한 후 여기서 일로 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얘와 함께 올라간 다음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는 게 맞는 거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보통은 4팩토리얼을 총 4번 움직이는데 2번 나눠주기 때문에 자, 4팩을 2팩 나눈다. 근데 우리가 2개 더해서 위에 있으면 얘를 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4C2 6가지 끌고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6가지 전체 36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되게 많이 봤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얘의 속력이 여기 이 친구의 속력이 얘의 속력의 2배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 그럼 총 9번 움직여야 되는데 얘의 속력이 얘의 속력의 2배다. 그럼 얘가 6칸 움직일 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움직일 때 이 친구는 3칸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속력이 뭐 2대1이다 라고 하면 요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요렇게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 그러니까 속력에 약간 변화가 있어도 같은 논리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기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문제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스텝 1으로 좀 들어갔어요. 자, 스텝 1의 10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의 10번. 자, 여기까지는 뭐 다 보이니까 여기다 할게.
자, 10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팅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남자 4명과 여자 4명이 한 자리에 모였고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특자에 8명이 앉으려고 하는데 같은 변에 붙어있는 의자에는 반드시 남녀가 한 쌍씩 앉도록 하는 자, 경우의 수를 구해라라는 게 이제 이 문제 의도예요. 자, 쉬운 게 어느 식인데 미팅 어디거든요. 자,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4번. 자,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여자 4번이 이렇게 있는 상황. 자, 테이블 주변에 자, 2개씩 자리가 이렇게 있고, 2개씩 자리가 이렇게 있고, 2개씩 자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커플석이라 생각을 하자고. 그럼 니네가 먼저 해야 되는 게 4명의 남자와 4명의 여자를 쫙 지어주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원소가 4가지 원소를 1대1로 대응시키는 자, 4팩토리아라고 계산하시면 돼. 편의상 1번 커플, 2번 커플, 3번 커플, 4번 커플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4커플을 이 4개 커플 의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바로 원순열, 몇 팩토리얼? 3팩으로 들어가 주시고 그래서 1번 커플 들어가고 2번 커플 들어가고 3번 커플 들어가고 4번 커플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커플끼리 남녀가 자리 위치를 좌우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총 2의 4제곱까지를 계산해줘야 자, 내가 원하는 자, 전체 경우수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10번 문제는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는 11번 문제도 볼게요. 11번. 11번. 아, 11번. 11번 문제를 보자고요. 자, 11번 문제를 보면 11번입니다. 자, 일정한 간격을 두고 9개 자리가 있는 원탁에 6명이 둘러앉으려고 하는데 자, 2명이 한 조씩 총 3개 조를 이루어 다른 조원 사이에 빈자리를 두고 조원끼리 이웃하게 하는 경우를 들어라. 자, 일단 2명이 한 조씩 총 3개 조로 일단 나눠내기 때문에 방금 여기 선생님이 썼었던 상견 지명인가요? 6명을 일단 둘둘둘로 나눠야 돼요. 자,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아까 얘기했지만 6명 중에 2명을 뽑고 자, 4명 중에 2명을 뽑고 자, 2명 중에 2명을 뽑고 세 그룹이 같으니까 인원수를 3팩으로 나눈다. 경우의 수를 3팩 나눈다. 3팩으로 나눈 이유 이것도 이제 고1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분할인데 자, 이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1, 2를 뽑고 3, 4를 뽑고 5, 6을 뽑나 1, 2를 뽑고 5, 6을 뽑거나 3, 4를 뽑으면 똑같죠. 근데 3, 4를 뽑고 5, 6을 뽑고 1, 2 뽑아도 똑같고 3, 4 뽑고 1, 2 뽑고 5, 6 뽑고 그러니까 총 6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요게 일단 먼저 나눠주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마찬가지로 자, 원탁에 자, 1번 커플, 2번 커플, 3번 커플 먼저 앉힌 다음에 사이에 이제 빈 의자 놓으면 되기 때문에 요 세 커플을 원탁에 배열하는 거고 2팩토리얼 묶음 안에서 또 위치 바꾸는 거 곱하기 자, 2의 3승까지까지 저게 바로 11번 나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조원끼리 자, 이웃하게 앉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앞에는 이런 문제가 유사하기 때문에 선생님 아니었으면 설명을 일단 안 하고 넘어갔을 텐데 다른 선생님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걸 일단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문제풀이를 해봤어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바로 오른쪽에는 12번 문제를 또 한번 해봅시다. 12번. 자, 원형 탁자의 파란 의자 1개와 서로 다른 노란 의자 5개를 합쳐서 총 6개를 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원술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탁에 노란 의자 하나 하고 자, 파란 의자, 파란 의자, 파란 의자, 파란 의자 이렇게 놨는데 이거는 회전에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전에서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죠. 노란 게 있는 의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 단 회전에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지만 이건 회전에서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파란 의자 1개하고 노란 의자 5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순열을 가장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 어떻게 되냐 남자 3명 여자 3명이 1번, 2번, 3번 자,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되는데 궁금한 건 남학생끼리 서로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럼 일단 먼저 남학생 묶음과 그죠? 여학생 3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만약에 원순열로 생각을 하신다면 자, 보세요. 원순열로 생각을 하신다면 자, 일단 묶음 하나에 학생 3명이니까 총 4개 그룹을 자,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은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남자 묶음에 여자 3명이 딱 이렇게 앉게 된 거죠. 예를 들자면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남자가 또 그 안에서 묶음 순서를 생각하는 경우의 수가 또 3팩토리얼 들어갈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여자 1번, 예를 들어 여자 2번, 여기 여자 3번 앉고 자,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이 이렇게 앉은 경우의 수가 돼버린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 뭘 하셔야 되냐. 자, 이 노란 의자에 6명 중에 누가 앉을 거야? 라는 걸 결정해주는 자, 6가지 경우의 수를 곱해주시면 자, 이것이 바로 일단 원순열을 가정한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원순열 느낌이 나니까 일단 원순열적으로 컨셉 좀 해주시고
실제로 만약에 그 테이블이 서로 이제 구별이 되는 의자라고 하면 그 6개 원소 중에서 누가 이 독특한 노란 의자 앉을 것이냐를 곱해주는 게 자,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다. 그러면 12번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가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9개의 의자가 있는 원탁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이 이유를 아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은 반드시 의자가 노이도로 앉지 않은 경우의 수를 구해라라는 게 문제거든요. 자, 이건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 왠지 모르지만 빈 의자를 좀 놓고 싶다라는 게 13번 문제가 의도한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일단 지금 문제가 남자 3명, 여자 3명 빈 의자니까 빈 의자 나중에 괜찮다 치고 근데 남학생과 여학생을 만약에 이렇게 교대로 앉혔어. 자, 남학생과 여학생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앉으면 이 남자, 여자를 띄워놓으려면 빈 의자가 넣어야 되거든. 근데 그냥 남자랑 여자를 띄워놓으려면 빈 의자가 넣어야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빈 의자가 총 6개 필요한데 문제선 지금 빈 의자가 3개밖에 없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 이렇게 서로 이웃하지 않게끔 남학생끼리 이웃한다거나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자, 이런 경우로 계산하면 이거는 일단 답이 없다. 그러면 여학생 기준으로 볼까? 그럼 여학생 2명을만 이웃시키고 한 친구만 따로 앉히는 이런 방법은 괜찮냐? 여학생 2명이 앉고 한 친구만 좀 다른 쪽에 저쪽 가서 따라앉아 이렇게 하면 의자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의자가 총 또 4개가 필요한데 내가 갖고 있는 빈자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학생이 2명만 이웃하는 것도 안 된다. 다 따라하는 것도 안 되고 2명이 붙어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3명의 여학생이 모두 붙어앉고 3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이렇게 앉은 다음에 빈 의자를 여기에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 또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남자 셋이, 여자 셋이 서로 끼리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룹이 2그룹이라 원수열은 1팩토리얼이니까 고메표가 온 거고 남자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과 여자 3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곱해주신 다음에 자, 빈 의자를 반드시 이곳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럼 나머지 빈 의자를 여기에 추가할 수도 있고 여기 추가할 수도 있고 여기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빈 의자를 배치하는 방법은 6가지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13번 문제까지 일단 원순열에 관련된 스텝 1 문제는 이렇게 뒤에 또 있구나.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아이고 자, 중심각의 크기 같은 9개의 부채꼴에 1부터 9까지 숫자를 지정해서 적으려고 하는데 자, 하나씩 적는 경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고 자,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친구를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 집어넣어 줘야 돼. 너랑 나랑 이웃하기 싫어. 그럼 이웃해도 상관을 다 나열하고 걔네들을 마치 칸막이처럼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계산해 주는데 자, 일단 18 볼게. 자, 부채꼴이라 했지만 그냥 원수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 곳에 1부터 9까지 숫자를 내가 지금도 적으려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문제가 짝수끼리 이웃하지 말아라. 근데 홀수 중에도 1과 9는 서로 또 이웃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2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갈 거냐면 1부터 9까지 짝수가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댔으니까 9개를 한꺼번에 나열하지 마시고 먼저 일단 홀수 5개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자, 사이사이 집어넣자. 그래서 홀수 5개를 먼저 나열을 해보자. 자, 홀수 중에 1이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자, 1이 와서 내 자리 어디지? 하고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 수는 한 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9가 1에 이웃하는 곳에 적으면 반드시 짝수를 여기다 하나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자, 9가 만약에 이쪽에 위치하게 된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반드시 짝수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과 9가 서로 이웃하느냐 1과 9가 서로 이웃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1, 9가 처음에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1을 적은 다음에 9가 들어갈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2가지 경우의 수가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9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홀수 3, 5, 7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하냐면 자, 3, 5, 7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 계산해 주시겠고 그죠? 나머지 3, 7 그래서 예를 들어 3 여기 들어가고 5가 여기 들어가고 7 여기 들어가서 이제 짝수들이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 4, 6, 8이라고 하는 자, 짝수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1하고 9가 처음에 이웃하기 시작을 했으면 2, 4, 6, 8 중에 한 수가 1과 9 사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과 9 사이에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자, 4가지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짝수 중에 누구를 이 안에 집어넣을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 2가 들어간다면. 자, 나머지 4, 6, 8을 하나, 둘, 셋, 4개 위치에 집어넣어줘야 되고 4가 자신의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4가지. 4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6이 자신의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3가지. 3가지 들어가고 자, 8이 자신의 위치 들어가는 건 여기 2가지 해서 자, 이거 시험에 1과 9를 서로 자, 이웃하게 배치한 다음에 자, 숫자를 집어넣는 방법이 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1하고 9가 서로 처음에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1이 여기 들어가고 그럼 9가 처음에 여기랑 여기가 아니라 여기나 여기 중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경우에서 2가지. 에다가 곱하기 3팩토리얼까지 홀수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으면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앞처럼 이게 아니라 1과 9가 처음에 이웃하지 않게끔 이렇게 배열이 된 상황이라면 자, 여기에 반드시 짝수가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짝수를 배열할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하나, 둘, 셋, 넷, 5군데. 그죠? 5군데에 짝수를 집어넣을 수 있구나. 자, 그래서 2가 들어가는 짝수를 결정하는 경우에서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로서 자, 짝수가 들어가는 경우수를 또 이렇게 곱해주시는 게 정답이 되겠다. 2개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게 몇 번? 몇 번이에요? 18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아이고. 자, 서로 다른 6개 접시를 원탁의 모양의 배열을 한 다음에 원형으로 놓고 6개의 접시 중에 4개 접시 위에 서로 다른 4개 냅킨을 올리는 경우였는데 자, 중요한 건 냅킨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빈 접시가 생깁니다. 네, 빈 접시가 서로 마주보도록 하는 경우를 구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 자, 갑니다. 자, 일단 서로 다른 접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번 접시, 2번 접시, 3번 접시, 4번 접시, 5번 접시, 6번 접시가 기다리고 있고 자, 냅킨은 A, B, C, D라고는 4개 냅킨이 지금 있는 상황. 그래서 먼저 접시 6개를 자,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을 쓰는 데는 기본으로 5팩트를 들어가겠죠. 6가지 원소 원순열. 그래서 여기 6개의 위치에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접시를 이렇게 내가 나열을 했다. 근데 냅킨을 올려야 되는데 빈 냅킨이 서로 마주보는 저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빈자리일 거냐, 여기가 빈자리일 거냐, 여기가 빈자리일 거냐 결정하는 방법이 3가지. 자, 그래서 내가 1번하고 4번을 빈자리로 둬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네 곳에 서로 다른 4개의 냅킨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자, 4개를 4개 이렇게 1대1로 대응시키는 경우 수인 자, 4팩터를 곱해주시면 이것이 바로 19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휴. 자, 다음 문제 또 볼게. 자, 몇 번을 보셔야 되면 쭉 없어요? 여기 좀 쉽네요. 그죠? 쉬웠나봐. 자, 이제 34번 문제를 볼게요. 34번. 자, 34번. 자, 34번에 나와 있는 32페이지에 34번입니다. 32페이지에 34번입니다. 헤이, 자, 야, 34번 갈게. 34번은 5개 알파벳 ABCD 이런 유형을 뭐라 하냐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형을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선 이게 이런 유형이구나, 저런 유형이구나. 이건 뭐 원순열이잖아요, 그제? 34번을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얘기해요. 자, 선생님,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를 일렬로 지금 현재 나열하려고 하는데, 자, A는 B보다 왼쪽. 그러니까 B가 먼저 나오고 A가 나오는 건 안 된다. 이웃하라는 얘기도 아닌 거야. 그냥 A가 B보다 먼저 나왔으면 좋겠고, 자, C는 D보다 왼쪽에. 그러니까 C하고 D 중에서도 C가 좀 먼저 왔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요, 순서가 정해진 그 문자들을 자, 기존에 있지 않던 새로운 문자로 치환을 합니다. XX. 근데 C하고 D도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C하고 D도 마찬가지로 YY로 바꾸고 E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 그래서 저걸 나열해 일단. 그래서 경우에서 계산해 보면 자, 5팩토리얼을 같은 게 2개니까 자, 2팩 나눠서 실제로 나열한 경우 중에 X, E, Y, Y, X가 만약에 있다면 그 X에 E가 처음부터 원했던 그 A하고 B의 순서를 적어주시고 자, C하고 D도 순서가 반드시 정해지니까 C, D 적어주시면 절대로 C 다음에 D가 무조건 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그냥 뭐 전형적인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더 어려운 걸 푸니까 순서가 정해졌다. 같은 것으로 놓고 나열한 후
그 나열된 곳에 네가 원하는 순서를 적어라.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번은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고 넘어가서 37번. 자, 어린이날 3명의 어린이에게 똑같은 3개 인형과 똑같은 3개 사탕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자, 각 어린이에게 사탕보다 인형을 먼저 나눠준다면 3명의 어린이에게 인형과 사탕을 나눠주는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수를 계산하라 라는 게 이 문제 의도야. 자, 봅니다. 똑같은 인형 3개가 있습니다. 인형. 자, 똑같은 3개 사탕이면 사탕. 자, 대기 타고 있는 건 A, B, C. 세 학생, 세 어린이. 근데 얘네들에게 어차피 인형하고 사탕을 나눠줄 거야. 똑같이 인형하고 사탕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순서를 지금 현재 구하는 거야. 보통 이제 막 중복조합으로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나눠주는 건 경우의 수 한 가지야. 그냥 인형 사탕 나눠줄 건데 그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냐라는 걸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꼭 우리가 뭐래니 인형 사탕을 주는데 뭘 먼저 주냐면 자 사탕보다 인형을 먼저 준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A에게 사탕보다 인형 먼저 주는 거지. 인형 먼저 준대. 인형 먼저. 자 A에게 인형을 주는 그 행동을 우리가 예를 들어 A1이라 한다면 A에게 마찬가지로 뭘 주는 사탕을 주는 그 행동을 A2라고 얘기를 하고 자 B에게 인형을 주는 그 행동을 B1이라 하고 B에게 사탕을 주는 행동을 B2라고 얘기를 하고 자 C에게 인형을 주는 행동을 C1이라 하고 C에게 사탕을 주는 행동을 C2라 하자. 그러면 이 6가지를 풀이면 되거든. 그런데 반드시 A는 B는 C는 인형을 받고 난 다음에 사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A1하고 A2는 반드시 순서가 정해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B1과 B2도 그 순서가 정해져야 돼. B2가 먼저 나면 안 되거든. C1과 C2도 마찬가지로 C1이 반드시 C2보다는 자 먼저 등장을 해야 된다. 그럼 방금 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같은 걸로 보고 얘를 같은 걸로 보고 얘를 같은 걸로 봐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수는 6팩토리얼을 자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자, 이것이 바로 37번 문제 의도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36페이지 42번. 자 36페이지 42번. 36페이지 42번. 자 36페이지에 4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7전 4선승제라는 건 7번을 싸워서 4번을 이기면 승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7전 4선승제라 해. 여학생들 스포츠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뭐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한국 시리즈에 오른 A팀이 3차전과 7차전에 승리하여 우승을 결정짓는 경우의 수는 과연 얼마가 되느냐? 자, 총 7번, 1번, 2번, 3번, 4번, 5, 6, 7번을 싸우는데 자, A라는 팀이 3차전에 이기고 그 다음에 7차전에 A가 이겨서 게임 끝 내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게 이 문제 의도죠. 자, 그럼 7점까지 갔다는 얘기는 A가 총 4번 이기고 B가 3번 이겼다는 얘기인데 이미 A가 이긴 2개의 횟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곳에 A, B, B를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죠? 특별히 뭐 B가 4번 이겨서 게임 끝나거나 그런 것도 없는 거니까 뭐 고래 플러스 5개를 여기에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자, 전체 경우 5팩을 자, 2팩, 3팩으로 나눠주시고 그냥 이게 둘이 똑같아. 이거 더하면 여기 있네? 그럼 그냥 우리가 편하게 5C, 5사이C랑 같은 자, 10가지 경우의 수로 봐주면 되겠다. 이게 이제 42번에 나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수능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만간 다시 공부를 할 텐데 4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에 실제 나왔던 문제를 약간 변형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46번은 어떤 아이디어로 이제 접근을 해주셔야 되냐면 자, 갑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원이 총 8개가 있어요. 자, 1개 원, 2개 원, 3번째 원, 4번째 원이 있고 자, 5번째 원 동심원입니다. 동심원이 아니라 같은 반지름을 갖고 있는 자, 합동원입니다. 합동민원들 8개여서 자, 여기서 출발하여 접점을 이용하여 이 점까지 도달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라는 게 이 문제 의도예요. 근데 보시면 임의의 이웃한 두 접점 사이 떨어진 거리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죠? 거리가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컨셉으로 사실 문제가 나온 거냐면 접점들을 먼저 표시를 하고 자, 각각의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가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한 패턴대로 마치 얘를 직선처럼 바꿔서
마치 직선처럼 경우의 수를 바꾼 다음에 자, 직선처럼 이렇게 접점들을 쭉 연결하면 전부 다 같은 점 위에 놓이는 자, 요런 코스일 텐데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었어. 이걸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자, 니네 기준으로 보면 책을 이렇게 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해가 돼요? 45도 시계 반대방향 회전해서 이렇게 직선처럼 연결한 다음에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거구나. 뭐 다 표시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가 없고 여기도 의미가 없죠. 근데 문제에서 어디를 또 못 간다 그랬냐면 여기를 못 간대. 이길 못 가. 자, 그림 보시면 이용 못 해. 안 돼. 여기 못 가. 여기도 못 가. 그러니까 여기 길도 여기도 끊어졌고 여기도 글이 끊어졌고 그 다음에 글이 여기도 끊어졌고 여기도 끊어지는 뭐 이렇게 글들이 끊어진 경우의 수로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이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 두 가지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한 가지 두 가지 있죠. 그죠? 그럼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니까 여기까지 몇 가지? 네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방법이 네 가지.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길도 필요가 없죠. 그죠? 의미가 없다고. 최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그럼 4, 4, 총 16가지가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4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몇 번? 46번이었습니다. 어딨니? 분필아. 어디 갔냐? 내 분필. 흰색 분필 여기다. 이제 46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자,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47번에 나와 있는 문제 볼게요. 자, 47번. 자, 형은 A지에서 B지점까지, 동생은 B지점에서 A지점까지 시작을 하는데, 자, 두 사람이 만난 뒤 각자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게 이제 47번 문제 의도. 이렇게요. 야, 47번이다. 요렇게 도로망이 있었었는데, 요렇게 선 거져 있고, 요렇게 선 거져 있는 경우,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여기는 A라는 점으로 출발하여 어디까지? B라는 점까지 도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잘 들어. 얘가 여기까지 가고 여긴 친구가 여기 오는데 둘이 서로 중간에 만난다 하면 일단 총 아까 그 세 친구가 왜 한 군데서 만나나 왜 속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문제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총 몇 번 걸리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8번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8번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4번 움직이고 얘가 4번 움직인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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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에서 얘네들은 만날 수가 있을 텐데 잘 봐봐. 요 점에서 1번이라 하고 요 점을 2번이라 하고 요 점 3번이라 하고 요 점 4번이라 하고 요 점 5번이라 한 다음에 자 우리가 몇 번 점에서 만날까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1번하고 5번은 대칭상 같고 2번하고 4번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도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1번에서 만나는 경우 2배 하고 2번에서 만나는 경우 2배 한 다음에 3번에서 만나는 경우를 대하면 되겠구나. 그럼 우리 한번 3번에서 만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자 보셔야 돼. 여기서 만났는데 만나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4C. 자, 4번의 움직임 4팩을 2팩, 2팩 나눠야 되니까 자, 총 4번의 움직임을 자, 2번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4C. 그 다음에 얘도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 4C. 그래서 중요한 건 만나고 끝이 아니라 얘가 이제 다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4C 계산해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친구도 끝까지 이동하는 경우수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4C1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만나고 끝이 아니라 자 만난 다음에 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수까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개의 4C를 곱하게 된다는 부분에 주의해 주시고 자 2번 좀 만나볼게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 총 3번의 움직임인데 총 하나, 둘, 셋, 4번의 움직임인데 한 번, 3번 나왔기 때문에 4C. 얘가 여기까지 오는 경우에서 4C. 근데 얘가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이동하고 얘도 여기 왔던 친구가 여기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4C를 또 곱해주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자 4C 곱하기 4C를 해도 된다. 자 근데 2번하고 4번 동일하기 때문에 자 2번하고 4번을 같이 카운트한다. 곱하기 2배 해주시면 되겠고 자 1번하고 5번하고 같이 카운트한다. 자 1번에서 만나기 위해선 직진이죠. 직진입니다. 한 가지, 직진, 한 가지. 자, 그래서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를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여기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자, 마지막에 곱하기 해주는 것까지. 자, 요건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중간에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47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봐주시면 됩니다. 휴.
자, 48번 문제 보도록 할게. 48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는데, 자,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거리야. 최단거리는 무조건 대각선을 타야 돼. 그래서 왼쪽에 있는 대각선을 탈 것이냐, 오른쪽에 있는 대각선을 탈 것이냐, 경우 두 가지 나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왜 대각선의 길이가 타야 되는지는 이제 상식적인 본주라고 보고, 자, 그래서 이렇게 길이 있었고, 반으로 나눴고, 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됐고, 여기 중간에 두 줄 걷고, 여기 털 걷고, 여기도 걷고, 여기도 걷고, 자, 그래서 얘가 연결이 됐고, 얘가 연결이 됐고, 자, 그래서 우리가 A에서 출발해 B까지 가는데, 자, 요 길을 통해서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과, 자, 이 길을 이동해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에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까지 가는 경우에서 방금 얘기했지만 42. 자, 여기서까지 가는 경우도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한 번과 세 번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41.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을 한 번, 다섯 번 하기 때문에 61. 여기서까지 그냥 이동하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니까 곱하기 한 가지에서 1번을 통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2번을 통해서 갈 것이냐 두 개를 자, 더해주시면 바로 48번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 가지 수준의 스텝 1입니다. 자, 이제 스텝 2. 어이구. 한두 개 빼고 사실 다 질문이 지금 나왔는데. 자, 일단 한번 쭉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질문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알겠죠? 이걸 어떻게 하시나, 동학생은. 자, 일단은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나와 있는 문제.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수업이니까 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것도 좀 뭐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까지 일단 부탁을 받은 대로 문제풀이 질문을 받아서 일단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야, 일단은 지금 1번에 보시면 크기가 같은 원 4개와 원의 내부 또는 정사각형이 서로 접해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에 서로 다른 9개의 색깔을 칠하는데 한 영역에 한 가지 색깔만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게 일단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을 잘 그려졌는데 원이 있고, 자, 얘랑 접하는 원, 또 얘랑 접하는 또 원, 또 얘랑 접하는 원이 있고, 자, 이 원이 어떠한 사각형과 함께 이렇게 그려진 상황, 뭐 이런 거죠. 맞나요? 아이고, 이런 그림이 가운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서로 좀 떨어져서 이렇게 접해 있고, 자, 떨어져서 접해 있고, 자, 떨어져서 접해 있고, 요게 사각형이 이렇게 접해 있는, 자, 이런 경우로 일단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1번부터 접해 있는 거야. 그냥 회점이 일치한 거. 자, 1부터 9까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운데 센터. 이거 뭐 칠할 거냐? 여기서 9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래서 1부터 9까지 중에,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 예를 들어 9를 칠했다. 9를 칠했어. 그럼 이제 남은 게 몇 개? 8개 숫자 남았죠? 그럼 그 8개 중에서 원에 칠할 색깔을 결정해야 돼. 나머지 8가지 색깔 중에 원에 칠할 색깔 4개를 선택한 후 걔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다? 3팩토리얼 해주시면 돼. 그래서 1, 2, 3, 4를 뽑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1, 2, 3, 4를 칠했다 치자. 자, 중요한 건데 원수열은 2번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원수열로 칠하고 나면 1번과 4번 사이, 3번과 4번 사이, 2번과 3번 사이, 1번과 2번 사이라고 하는 서로 구별이 되는 내부시기 때문에 나머지 5, 6, 7, 8을 나열하는 경우수는 원수열이 아니라 자, 4팩으로 계산한다는 거. 이게 이제 1번 문제에서 기억해 둬야 될 내용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자, 5가지 서로 다른 물감이 있는데, 자, 다음 같은 곳에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려고 하는데, 자, 이웃하는 면과는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 자, 그러면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5번 색깔이 있었다. 근데 얘가 지금 얘를 육각형에 칠하려고 한다. 자, 정육각형이 대각선으로 만들어진 총 6개의 영역으로 구별된, 뭐 회전하면 일치하는 거래. 자, 사람이 그린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꽤 이게 해도 회전에 일치하는. 자, 3가지 색깔만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5개 중에 일단 먼저 3개를 선택해야 될까요? 1, 2, 3을 선택하겠다. 4번, 5번 버리겠다. 자, 근데 1번, 2번, 3번을 칠할 때 주의할 건 바로 뭐냐? 1번과 2번과 3번을 각각 몇 개씩 칠할 거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경우를 좀 나눠주는데, 자, 각각의 색깔을 친절하게 2번씩, 공평하게 2번 칠하고, 2번 칠하고, 2번 칠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고, 자, 한 가지 색깔을 좀 좋아해.
그래서 한 색깔을 3번을 칠한 다음에 나머지를 1번, 2번 칠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3가지 색깔 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경우에 이 2가지 말고는 더 없을 것 같아요. 총 6개 색깔이고 그냥 5개 색깔이고 그 중에 내가 3개를 선택을 했고 그럼 3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이렇게 칠하는 경우의 수는 2번, 2번, 2번 칠하는 거 3번, 1번만 칠하는 거 4번은 불가능해. 같은 게 이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 2가지 경우로 보시면 되겠다. 위에 먼저 볼게요. 야, 내가 2개 칠할 건데 이것도 경우에서 또 나뉘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스텝 2니까 당연히 어려운 건가? 잘 들어봐. 만약에 내가 동그라미에 1이 들어가고 네모가 2고 이제 뭐 세모가 3이니까 수를 선택하는 건 색깔을 선택하는 건 의미가 없고 한 가지니까 이제 계산 안 해도 되고 1을 칠하는데 1을 서로 마주보게 칠하는 방법이 있고 1을 이웃하게 못 칠하니까 1을 마주보지 않게 칠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경우를 2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1을 서로 이웃하지 마주보지 않게 칠하잖아. 생각해.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와야 돼? 2번 아니면 3번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데 그 경우에서 2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2번이 왔어. 그럼 얘 2번, 3번, 3번 나오거든. 그럼 3번을 칠하면 이웃할 수밖에 없으니까 3번, 3번, 2번을 칠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1번이 서로 마주보지 않으면 1번 사이에 어떤 색깔이 올까를 결정하는 게 2가지가 되고 자, 그것이 지금 이렇게 1을 마주보지 않게 칠하는 경우의 수 전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가지. 그런데 만약에 1을 서로 마주보게 칠한다면 1을 서로 마주보게 칠한다면 이제 이쪽에 2 또는 3 여기에 또 2 또는 3 왜 2 칠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 2를 칠하면 나머지는 자리는 당연히 3인 거니까 2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1의 그 다음 순서에 2를 적는 이런 방법이 있겠고 또 시계 방향이 반대 아니라 반시계 방향에 있는 이 위치에 이렇게 2를 적는 방법이 있겠고 2를 적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1과 이웃하는 방향에 이렇게 2를 적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렇게 적으나 이렇게 적으나 동일한 경우인 거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1을 서로 마주보게 칠한다. 그럼 2번과 3번을 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겠네요. 3가지. 자, 요 묶음 안에서 이제 3가지죠. 자, 그러면 이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야, 얘는 한 가지 색깔을 3번 칠하고 2번, 1번 칠할 거기 때문에 자, 어떤 색깔을 3번 칠할 거야를 결정해야 돼. 3번 중에 하나 골라주고 그래서 1번을 예를 들어 3번 칠하고 자, 그럼 나머지 2번, 3번 중에 어떤 색깔 2번 칠할 거야? 또 그 얘기하면 돼. 2가지 중에 어떤 걸 또 2번 칠할 거야? 선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2번을 2번 칠하고 3번을 1번 칠하는 자, 요런 1, 1, 1, 2, 3을 이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또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왜 이렇게 갈증나지 오늘따라? 자, 봐봐. 1번 3개를 서로 이웃하지 않게 칠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무조건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3번의 위치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 2군데 2번을 칠하면 되는데 3번을 여기 칠하나? 2 되겠죠? 3번을 여기 칠하나? 2 되겠죠? 3번을 여기 칠하나? 여기 되겠죠? 다 동일하기 때문에 색깔만 결정하면 이건 끝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얘랑 더하신 다음에 자, 거기다가 5C4 곱해주시면 자, 내가 원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6 더하면 11가지. 10가지니까 자, 110가지. 3번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같이 5칸이 있는 도형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을 칠하려고 한다. 4가지 색깔을 칠합니다. 자,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원이 하나 있고 바깥에 원이 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바깥쪽 원을 4등분 했고 그래서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 자, 이 문제도 만만치 않네요. 가운데 작은 원에는 인접한 영역과 다른 색깔을 칠한다. 여기 이제 혼자. 그럼 여기 어떤 색깔을 칠할 것이냐?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를 일단 먼저 빨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을 칠했다 치고 이제 4번을 배제한 다음에 나머지 주변을 1번, 2번, 3번을 이용해서 칠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3가지 색깔을 4문제 칠하잖아. 근데 문제가 이제 이웃한 색깔을 칠할 수 있냐 없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 4가지 색깔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을 칠하는데 자, 주변은 서로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요 바깥쪽은 서로 이웃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이제 1, 2, 3을 또 왼쪽처럼 어떤 조합 방법으로 자, 어떤 조합 방법으로 얘를 칠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좀 나눠 생각을 하겠다. 몇 가지 색깔을 칠할 거냐 기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옆에 할까요? 여러분자가 첫 번째 만약에 주변을 여긴 1, 2, 3번 중에
한 가지 색만을 이용한다면 모두 1번으로 돌리고 모두 2번으로 돌리고 모두 3번으로 돌리는 경우의 수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들어가셔도 돼요. 세 가지. 자, 그런데 두 번째 미안합니다. 자, 두 가지 색을 사용한다면 자, 두 가지 색을 총 4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먼저 일단 3개 중에서 몇 개? 두 가지 색깔을 선택을 해두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번과 2번을 칠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안에서 또 경우수가 뭘로 갈리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4가지 색깔 중에 2가지 색깔이잖아? 이렇게 두 개 칠할 수도 있고 자, 한 색깔을 3번 칠하고 나머지 색깔을 한 번 칠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좀 어려워요. 스텝 2니까 어렵겠지만 그럼 일단 1번, 2번을 이렇게 칠하겠다. 자, 여기 주변에 1번을 3번 칠할까 2번을 3번 칠할까 먼저 경우의 수 일단 2가지 들어가 주시고 1번을 칠할까. 이건 나중에 니네가 필기하기 좀 힘들면 영상을 나중에 천천히 보세요. 보고 좀 멈추고 저게 왜 3이었지? 저게 왜 2였지? 라는 걸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2인 이유는 1을 3번 사용할 거야 2를 3번 사용할까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2가지 경우 중에 하나인 1번을 3번 칠하고 2번을 한 번 칠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요거를 이 주변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2의 위치만 결정이 되면 게임 끝이기 때문에 자, 2를 적는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 그냥 한 가지죠. 자, 그래서 요거는 더 이상 경수를 곱할 필요 없겠다. 색 구성 방법, 칠하는 방법이죠. 그리고는 색을 구성하는 방법은 어차피 1, 2번에 2, 2번 칠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색 구성하는 방법은 한 가지. 근데 1번을 서로 마주보게 칠하면 2번, 2번 1번을 이웃하게 칠하면 2번, 2번 그래서 그걸 칠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 이렇게 또 2가지가 되는구나. 자, 처음에 4 안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1번 케이스는 3가지 2번 케이스는 얘랑 더한 다음에 3을 곱한 게 두 번째 케이스로 들어가겠죠. 마지막 이제 뭐 해야 돼? 3가지 색깔 칠하는 거. 자, 그래서 선생님 세 번째 뭐 하셔야 되냐면 1, 2, 3 세 가지 색을 사용하겠다. 그럼 어떻게? 한 가지 색을 2번 쓰고 나머지 색깔은 이렇게 한 번씩 써야 될걸? 그럼 어떤 색깔 2번 쓸 거야? 결정하는 방법이 또 마찬가지로 3가지. 3가지 곱하기.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어떤 색깔을 칠할까를 결정하는 게 어떤 색깔을 2번 쓸까를 결정하는 게 3가지. 그래서 1번 색깔,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을 사용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3가지. 근데 그 1번을 서로 마주보는 것에 칠하면 자, 2번, 3번 칠하나 2번, 3번 칠하나 동일하기 때문에 경우수 한 가지. 근데 만약에 1번을 서로 이웃하게 칠하면 1번 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 1번 나오고 난 다음에 2, 3번이 오냐 3, 2번이 오냐 2가지. 자, 이렇게 경우에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4 안에 이건 뭐였냐? 3이죠. 그죠? 3이고 요거는 일단 3 더하기 3 6인데 3 곱하니까 18가지. 그냥 3, 3 얘는 몇 가지? 9가지. 그럼 30까지 120까지. 그래서 전체 잠시만요. 이상해요. 2 더하기, 멍청이. 2 더하기 2면 4. 3, 12죠. 12. 더 쌤먹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 21, 24. 24에 4 곱하니까, 자, 96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럼 산수실수 한번 좀. 혹시나 해서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4개 확 왔어요. 자, 4번은 질문을 안 했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5번 볼게. 4번 빼고 나머지 다 질문 나왔는데, 질문이 많이 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나 어떻게 다 풀어주나, 그게 걱정해서 그렇지. 그래서 좀 어려운 거 탁탁 풀고 좀 개인 질문 좀 하고 이러면 선생님 그렇게 하거든. 일단 먼저 좀 어려운 거 좀 모두가 질문할 것 같은 게 있거든. 문제를 선생님은 원래 다 풀어보고 수업을 하는 편인데 풀어보면 이제 딱 느낌이 와요. 얘네들이 이런 걸 모르겠구나. 이걸 좀 어려우겠구나. 이제 그걸 먼저 풀어주고 하는데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7개 영역이 있고 7개 영역을 지금 현재 이렇게 7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좀 칠하려고 하니까 자, 일단 모양을 좀 그릴게. 샥. 자, 지금 현재 회전하면 되게 안 같은 도형이지만 그냥 봐주세요. 자, 회전해서 일치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서로 합동인 도형에 자, 1번부터 7번까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칠하는 경우의 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7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7번 색깔을 칠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치자고 하는 거 1번. 1번도 칠할까? 1번 입장에서 보자면 얘랑 동일해. 얘랑 동일하고 얘랑 동일하단 말이야. 숫자 1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1을 적으면 자 나머지 6개 자리가 다 이제 고유한 자리. 같은 자리가 없습니다. 같은 자리가 없어요. 1, 그죠? 그럼 나머지 이제 6개 문자, 5개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을 쓰는 5팩토리얼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일단 전체적인 방법이 되겠다. 근데 고유화라고 해. 그러니까 누군가를 칠함으로써 더 이상 이 중에 같은 자리를 얻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행동들을 보통 고유화라고 얘기한다. 수학적 용어는 아니니까 서술용에 고유화하면 이러면 안 되고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라는 게 그래야 되죠.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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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6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원을 같은 모양의 부채꼴 8개로 등분한 다음에 1부터 8까지 단위를 적는데 각 부채꼴에 자 중요한 거야. 서로 맞은편에 있는 부채꼴에 적힌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짝짝이거나 아니면 홀짝이 서로 마주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일단 짝수가 4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어떤 짝수 둘이 서로 만약에 이렇게 마주보는 곳에 짝수 2개를 적어버리면 그럼 남는 짝수가 몇 개? 2개밖에 없죠? 그럼 서로 마주보는 곱이 모두 짝수가 되게끔 만드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짝수가 4개인데 만약에 어떤 짝수 2개가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앉고 있다고 한다면 남은 짝수 2개를 가지고 서로 마주보는 두 수의 곱들이 모두 짝수가 되게 하려면 짝수 최소 3개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반드시 홀수와 짝수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문제를 이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료는 1번부터 8번까지. 자, 1 있고, 2가 있고, 3 있고, 4가 있고, 자, 5가 있고, 6 있고, 7 있고, 8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자, 서로 마주보는 곱이 모두 짝수가 되기 위해선 홀수와 짝수가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앉아줘야 된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뭐 남학생, 여학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 숫자를 쭉 적어본데 왜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숫자 1의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에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1을 적었어. 잘 들어. 1 맞은편에 적을 짝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4가지야. 1 마주보는 곳에 적을 짝수를 결정하는 게 4가지. 자, 그래서 2, 4, 6, 8 중에 뭘 할까? 예를 들어 8을 적었다고 치자고. 1과 1 마주보는 곳에 짝수를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홀수 3 갑니다. 3을 적는 위치, 이제 고유화가 됐어요. 6개 자리 중에 같은 자리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3이 자신의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에서 3가지. 미쳤나봐. 6가지. 3이라고 3가지니? 자, 3은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6가지. 그래서 3을 예로 적었어? 그럼 3 마주보는 곳에 짝수를 적는 경우의 수가 3가지. 남게? 그래요. 6 한번 적어볼까? 6을 적었어요. 3과 3에 마주보는 짝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자, 6 곱하기 3. 자, 이제 뭐해? 5 적어야 돼. 자, 5의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5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 4가지. 그래서 5를 만약에 여기 적었다. 그럼 5 마주보는 곳에 적는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자, 이제 남은 짝수가 2개니까 2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4를 적었다. 자, 그럼 이제 7과 2가 남았네요. 그럼 7과 2를 적을까? 7, 2를 적을까? 그래서 마지막 2가지까지. 자, 이것들 전부 다 곱해주시면 바로 내보면 정답 되겠다. 자,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나중에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왜 그렇게 됐었는지 좀 이해를 하거나 좀 메모를 남겨두시고 아니면 좀 지금은 좀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이거는 내가 또 아프리카 TV가 이것도 그지? 어느 정도는 계속 저장이 돼 있으니까 뭐 링크 다시 보고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제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면체 치라는 방법은 일단 정답면체라는 게 일단 5개밖에 없어요. 정사, 정육, 정팔, 정12, 정20면체라 그래서 5개의 정답면체를 치라는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일단 좀 알고 계셔야 시험 시간에 좀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냥 외우면 이제 약간 지금 이 7번 문제처럼 약간의 변형이 됐을 때 사실은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답면체 치라는 경우의 수는 니네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자, 3인칭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 뭐 문제를 지금 시간 흐름으로 봐서는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중부터 끝까지 다 풀 수는 없어.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됐는데 이제 아직 풀 문제가 3분의 1이나 되려나?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땐 좀 이제 뭐 답을 풀더라도 뭐 해당 범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다 아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자, 우리 뭐 수업 듣다가 좀 잠깐 이상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오케이.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을 하기 위해서 정답면체 칠하는 방법 5개 정답면체 이거 외우셔야 돼. 방법도 기억해 두시고, 알겠죠? 자, 일단 정답면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정답면체 4면체가 있습니다. 정사면체라고 해서. 자, 정사면체. 자, 정사면체 1번부터 4번까지 숫자를 적는 방법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 숫자 1을 적는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안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을 바닥에 적으면 나머지 3개를 원수를 돌려야 되거든. 3개짜리 원수열 곱하기 2팩토리얼. 즉, 2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이. 4면체. 정사면체는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다. 2개밖에 없는 거구나. 자, 정리면체 갑니다. 자, 정리면체는 이제 모든 자, 정사각형들로 이루어진 이런 도형을 이제 우리가 정육면체라 하는데 마찬가지로 숫자 1을 적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한 가지. 자, 1 마주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4개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1 마주보는 곳 적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자, 남은 게 2, 3, 4, 5, 6일 테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6을 반대쪽에 적었어. 그럼 나머지 4개를 원수를 돌리는 방법이 있어. 몇 가지가 되냐? 3팩토리얼 30가지가 일단 정육면체를 칠하는 모든 경우에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정팔면체. 자, 정팔면체는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지만 정팔면체는 그리기가 좀 쉽지 않지만 샥 하고 요렇게 해서 정팔면체. 자, 정팔면체 구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으로 만들어지고요. 서로 마주보는 면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요런 면이 있고 이 면과 이웃하는 거 3개, 이 면과 이웃하는 거 3개. 자, 그래서 숫자 1을 적는 경우에서 몇 가지냐? 한 가지 마찬가지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1을 만약에 적었어. 그럼 나머지 2, 3, 4, 5, 6, 7, 8 중에서 자, 1 맞은편에 숫자를 적는 경우에서 몇 가지? 일단 7가지 기본으로 들어가 주시고 그래서 8이 반대쪽에 적혔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거 2가지 중요한 거야. 나머지 6개지. 아까 원수를 2번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일단 나머지 6개 중에 1과 이웃하는 3개의 면에 칠하는 숫자를 결정하는 경우 수가 6C3. 걔를 1 주변에 원수를 돌리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1 주변에 2하고 3하고 4를 적어서 치면 나머지 3개를 8 주변에 칠해야 되는데 더 이상 원수는 아니라는 거 고의가 됐다는 거 3팩토리얼. 숫자가 되는 건 아니고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20면체? 이건 정20면체 그리기가 진짜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정20면체도 잘 그리는데 이 정12면체는 참 그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근데 모양이 일단 오각형이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자, 정20면체는 대충 그릴게요. 그냥 대충 그리면 요렇게 정20면체. 자, 보세요. 정12면체입니다. 오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면이 있고요. 이쪽 면 주변에 5개, 이쪽 면 주변에 5개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한번. 서로 마주보는 면이 있고 나 근처에 5개가 있고 너 근처에 5개가 있다고. 그래서 숫자 1을 적는 경우에서 한 가지인데 1 마주보는 곳에 적는 방법에서 1 마주보는 숫자 1 마주보는 곳에 2부터 11까지 11개 중에 뭘 적을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11가지. 10개 남았습니다. 그럼 내 주변에 5개를 뽑아야 돼. 내 주변에 5개를 뽑고, 오케이? 뽑고, 그 다음에 자, 다시. 내 주변에 칠할 5가지 색깔을 뽑은 다음에 걔를 원순열 돌리는 방법 4팩토리얼. 그리고 반대쪽 5개 칠하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정단면체를 칠하는 방법은 뭐 한 꼭지점에 모이는 뭐 선의 개수로 나누고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이런 7번처럼 변형된 문제를 대처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리를. 약간 좀 무식해 보여도 이렇게 이해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정 20년차라는 게 있습니다. 20년차. 정 20년차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대충 그릴게. 자, 정 20년차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점 20m. 하나 빠졌냐? 아 빠졌네. 선. 그죠? 야 일단 중요한 건 이건 20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 도형인데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한 면과 마주보는 한 면. 그럼 이 면에 이웃한 3개의 숫자, 이 면에 이웃한 3개의 숫자. 그럼 총 몇 개? 지금 현재 8개. 그럼 나머지 12개가 여기 6개, 여기 6개씩 이렇게 있다. 6개, 6개씩 이렇게 주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 20면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숫자 1을 적는 경우에서 한 가지고 마주보는 숫자 적는 방법 19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이제 패턴으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19가지 들어가시면 자 1번과 예를 들어 20번에 서로 마주봤다. 자 이렇게 이제 1번 주변에 칠할 색깔 나머지 18개 중에 3개를 선택하시고 그거 원수를 돌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번, 3번, 4번 써주면 자, 더 이상 이제 원수는 없어요. 자, 1번, 2번, 3번에 이웃한 것들 고유하고 또 이것도 고유한 자리 이것도 다 고유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몇 개, 나머지가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제외한 16개를 그냥 일반적인 순열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정답인체 실현은 전체 경우수니까 이해하고 암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아이고. 야, 우리가 아까 요 문제 있지, 요거. 하나 칠하고 그 마주보는 곳에 찍는 거. 7번도 이제 비슷한 컨셉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갈게. 자, 이제 4면칭은 좀 지우고, 자, 이 문제가 원하는 바. 자, 7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정다면체를 총정리해봤고요. 자, 갈게. 정 12면체 칠할 건데, 마주보는 눈의 합이 13이 돼야 된대. 그럼 1 마주보는 건 정해진 거야, 그치? 잘 들어야 돼. 숫자 1을 적는 경우수 한 가지고 그 마주보는 곳은 반드시 12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과 12가 서로 마주보는 곳에 적혀있고 내 주변에 5개, 너 주변에 5개가 있는 자, 이런 구조로 일단 12면체를 이해해 주시고 잘 봐야 돼. 숫자 2를 적어야 되는데 숫자 2를 적을 때 1의 이웃한 면에 적을 것이냐 12의 이웃한 면에 적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 그래서 숫자 2를 적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1 주변에 2를 칠할 것이냐 12 주변에 2를 칠할 것이냐 결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1 주변에 칠할 때 라고 마음먹었어. 그래서 1 주변에 여기 2를 칠한 거예요. 자 1과 12만 칠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두 개 그룹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1 주변에 5개와 12 주변에 5개로. 그래서 2를 어디다 칠할까? 경우에서 두 가지. 2를 칠했니? 그럼 그 마주오는 곳에 반드시 12를 적어주셔야 돼.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고유화가 됐어, 이제. 같은 거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숫자 3을 적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나머지 8개. 숫자 3을 적었냐? 그럼 3 마주보는 곳에 반드시 10을 적어주셔야 돼. 자, 숫자 4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 남은 게 몇 개? 6개. 6가지. 자, 숫자 4를 적었어? 그럼 마주보는 곳에 2 적어줘야 돼. 자, 숫자 5를 적는 경우의 수 남은 거 4개. 그래서 숫자를 적었으면 마주보는 곳에 8을 적고 자 이제 마지막 서로 바뀌는 경우의 수 2가지만 곱해주면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 되시겠다. 7번은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다 하고는 못하기 쉽거든요. 자, 잠깐 좀 쉬는 시간 좀 갖고 좀만 쉽게 자 지금 현재 시간이 자 3시 8분이니까 15분만 쉽게 15분만 자, 3시 23분쯤 올게. 자, 3시 얘는 잠깐 좀 쉬고 자, 3시 23분쯤 와서 선생님이 나머지 문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서로 마주보는 건데 예제 1번 예제 1번 어떤 예제 1번을 얘기하는 거지? 저기 예제 1번 첫 번째 예제 1번 나 예제 1번을 풀었냐 내가? 자 일단 뭐 요거 한번 선생님이 댓글 남길게. 자 쉬는 시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 푸는데?
파라리로라. 자, 모두 접속했나요? 자, 선생님 이거 실수했습니다. 이거 15팩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 제를 하니까 15팩토리라고 해야 되거든. 아까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다 보고 있나 모르겠네. 또 잘못 알려줘가지고 나중에 또 내가 욕먹을 수도 있는데 15팩이에요. 자, 다 보고 있죠? 이거 이제 15팩토리아 정 20년 제고 마지막에 15팩토리아 되는 거.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문제풀이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좀 질문이 많았는데 일단 니네가 난 저거 안 궁금한다 하셔도 이 경우의 수는 일단 접근 방법이 좀 다양하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푸나 하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다 도움이 될 거라고 봐. 알겠지? 아야, 아유, 썰렁하네. 썰렁해. 진짜 썰렁하네. 교실이 여기가 이제 선생님 오늘 정규 수업하는 그 206호? 207호인가? 거긴데 햇빛이 안 드니까 혼자 있으면 어디 추워. 안 궁금하지? 오케이.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텝 2에 몇 번까지 풀었냐면 7번까지 문제를 풀었고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작년 수능 특강에 사실은 재작년 같은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제로 기억을 하에. 토시는 안 받거든 해가지고 대원외고 선생님이 8번 가겠습니다. 8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제 7명의 사람이 이제 원탁에 둘러앉으려고 하는데, 자, A가 앉은 자리부터 1번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이제 번호를 매기니까, 사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는 저 말의 의미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자, A가 앉았어요. 1번 자리입니다. 그래서 2번 자리, 3번 자리, 자, 이게 좀 7개 자리니까 좀 등간격으로 해서 풀면 좋은데, 하여튼 4번 자리, 자, 5번 자리, 6번 자리, 7번 자리, 자, 총 이렇게 7개 자리가 자, 일단 있는 상황, 등간격이라 할게. 야, 근데 B가 일단 몇 번이냐 아니면 3번에 앉았단 말이지. 그럼 남은 게 C, D, E, F, G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5명이 앉았는데, 자, 문제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다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A 옆자리 중에 적어도 한 명은 D, F가, 또 C 옆에는 또 적어도 한 명, D, F 중에 한 명이 자, 적어도 앉아야 된다. 이 적어도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뭐 하고 싶어? 6건으로 문제를 풀고 싶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밑줄 쳐볼게. A 바로 옆자리에 적어도 D, E, F 앉는다. 그러니까 이건 A하고 D, F가 A가 A 옆에 D, F 중에 한 명이 앉아야 되는데, 이 경우를 일단 사건을 X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C 바로 옆자리 중에 적어도 한 자리에 D, F가 앉는다. 이거를 Y라 해서, 자,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X란 조건과 Y란 조건을 자,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수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일단 먼저 기호를 좀 표시해 주시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무엇인지도 이렇게 설명을 해본 거야. 뭐 할 거냐면 6건 쓸 거거든. 적어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6건이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6건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전체 경우 5명을 5개 자리에 앉히는 전체 5팩토리얼 중에서 제거를 할 거야. 뭐냐면 이거 6건 X 6건 또는 Y 6건이 될 텐데, 당연히 또 마찬가지로 교집합 부분인 요거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빼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 자, 요거 6건 하면 드모르 간의 법칙에서 X 6건 합집합 Y 6건. 그럼 X를 더한 다음에 그 둘의 교집합을 또 이렇게 제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X라고 하는 사건이, 니네 지금 책 보세요. 미쳤죠? 자, A 옆에 제발 G, E, F 중에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A 옆에 있는 2번, 7번에 제발 G, E, F 중에 한 명 왔으면 좋겠어요. 반대는 G, F가 여기 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G, F가 자리를 결정하는 거 3개. 3명이 3개 자리를 선택해야 되니까 일단 경우의 수 기본적으로 3팩토리얼. 그래서 G, E, F가 앉는 거예요. 자, G, F가 무슨 범위인 것처럼 이게 D, F 결정됐죠? 그럼 C하고 G가 서로 위치를 바꾸는 경우의 수 계산해 주기 때문에 곱하기 2까지다. 이게 이제 X의 6건. 적어도 그러면 일단 6건 할 생각해야죠. Y 갑니다. 선생님, C의 자리가 지금 현재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C 옆에 D 또는 E 또는 F, 그럼 그거의 반대는 C가
GEF하고 같이 거기가 싫은 거야. 싫어. C가 저기는 GEF랑 같이 앉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방법 어떻게 해야 돼? C가 여기 앉아.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막 자리 선택하면 되니까 C가 여기를 선택하는 경우 나머지 4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몇 가지? 자, 4팩토리얼. 근데 C가 여기 앉을 수 있겠지? C가 여기 앉으면 여기에 G를 앉히고 GF를 여기 앉힐 수 있기 때문에 3팩토리얼. 자, 마찬가지로 C가 요 앉았어요. 7번 자리에 앉으면 자, G를 여기 앉히고 나머지 GF를 여기 앉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3팩토리얼.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Y는 6번이겠구나. 자, 이제 교집합해하죠. C 옆에도 GEF가 앉지 말아야 되고 A 옆에도 GEF가 앉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C가 만약에 GF가 아까 얘기했지만 A하고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기에 반드시 앉아줘야 되는데 근데 두 가지 사건이 동기에 가면 C는 반드시 이곳에 앉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A 옆에도 GF가 오지 말아야 되고 C 옆에도 GF가 오지 말아야 되고 근데 A 옆에 GF 오지 말아야 되니까 GF 위치 결정되고 그럼 C는 여기 앉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반드시 앉아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앉는 방법 그럼 C가 앉고 그 다음 G가 앉고 그럼 3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만 제거되기 때문에 자, 3팩토리얼 제거해 주시는 게 바로 8번 문제다. 이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 같은 수능특강 레벨 3에 있던 문제라 기억이 확 나네요. 자, 올해 수능특강도 당연히 잘 푸셔야 됩니다. 내신은 3학년 내신 일단 수능특강, 교과서, 기출문제. 기출문제라는 건 이제 그 모의고사 평가 기출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 문제, 그 다음에 수능특강. 자, 넘어가서 이제 10번 문제를 볼게요. 그래도 또 하나 빠졌습니다. 9번이 빠졌어요. 질문이 안 나왔어요. 10번. 자, 선생님이 지금 일괄적으로 다 푸는 게 아니라 질문이 나온 문제를 풀고 있는 중입니다. 10번 가겠습니다.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락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3의 배수를 만드는 방법에서 구해라 라는 거예요. 0, 1, 2, 자, 3, 4, 5, 자, 6, 7, 8, 9라고 하는 자, 총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내가 몇 자리 수를 만들 거냐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3의 배수가 되고 싶대. 자, 우리 3의 배수는 중요한 게 이제 숫자의 합이, 그러니까 이 수를 구성하는 각각의 글자를 숫자라 하는데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죠. 근데 내가 일단 먼저 여기서 어떤 수를 사용해서 수를 만들 것이냐. 근데 아시겠지만 0이라는 수를 쓸 거냐 쓰지 말아야 될 거냐에 따라 나눠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지? 그지 않겠니? 자, 그래서 내가 0을 사용하는 경우와 0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요. 왜냐면 0은 제일 앞자리에 올 수 없으니까. 0이 없으면 그냥 자유롭게 나열하는 경우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0을 사용하는 경우와 0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0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부터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0을 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럼 내가 0을 제외하고 니네 이제 합이 3의 배수가 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수들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뭐냐면 A0라고 해서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없는 즉 3에 대해서 3, 6, 9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들 1, 4, 7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친구들 얼마 전 2, 5, 8이라고 해서 총 8개 숫자를 나열한 다음에 자, 보세요. 9개 숫자 여기 있는 3개 숫자 더하면 3의 배수가 된다. 근데 여기 있는 3개 숫자 더해도 3의 배수가 되고 여기 있는 수 3개를 더해도 3의 배수가 돼.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아도 3의 배수가 돼.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야. 4가지야. 여기서만 뽑냐? 여기서만 뽑냐? 하나씩 돌아가면서 뽑느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뽑는 방법 한 가지. 그러니까 3C3이라 하면 적합하겠지, 그치? 근데 그냥 한 가지니까. 자, 여기서 3개 원석 뽑는 방법도 한 가지. 여기서 3개 원석 뽑는 방법도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가면서 한 개 뽑는 방법은 3, 27가지. 그래서 이것이 일단 수를 뽑는 방법이고 거기에 뭐 하시면 된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기본적인 경우세겠다. 자, 0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죠. 자, 10부터 해서 3의 배수를 만들 거야. 사용하지 않겠어. 그럼 3가지 뽑고 3가지 뽑고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을 해준 거죠. 야, 근데 만약에 0을 사용해. 자, 0을 만약에 사용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럼 먼저 0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두 가지로 일단 0의 위치 결정해 주시고 이제 뭐 하시냐?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게끔 설정을 해줘야 돼요.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숫자 두 개야. 여기서 두 개를 뽑아낼 거다.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 방법이 있을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자 여기서 한 개씩 선택하는 것도 있겠고 그죠? 3 곱하기 3도 있겠고 자, 그 수를 더해 주신 다음에 곱해주시면 자, 0을 사용해서 수가 3의 배수 핵심은 이거죠. 자, 그 숫자들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문제가 변형이 돼서 뭐 어떤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고 싶다 그럼 4로 나눈 나머지를 구별해 주시는 거고 수의 합이 예를 들어 뭐 7의 배수가 되고 싶다 그럼 7로 나눈 나머지로 수를 구별해 주시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뭐 배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네요. 자,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에 보면은 전체 집합이 일단 1부터 n까지 원소를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에 대해서 자, a가 b에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경우의 수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오케이, 가볼게. 자, u라고 하는 집합이 1, 2, 3, 4, 다다다다다 해서 n까지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부분 집합 두 개를 설정할 건데 뭐냐면 A란 집합이 B란 집합에 포함되는 경우의 수인데 자, 이건 이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A가 B에 포함되는 순서상 집합의 어떤 방법의 수를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A란 집합이 B에 포함되게끔 일단 먼저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밴드 그램을 자, 간다. 이런 형태가 되려면 말이야. 1이 여기랑 여기랑 여기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거야. 뭐냐면 A라고 하는 집합과 자, B-A라는 집합과 자, B에 대한 여집합이라는 세 위치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1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 3가지, 2가 선택하는 거 3가지, 3이 선택하는 거 3가지, 그럼 3가지 고민을 n번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A는 바로 보다 3의 n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3의 n제곱. 그래서 거기 나오는 A1이 3인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갑자기 왜 수열이냐 하지 말고 자, 시그마 n이 1부터 12가 될 때까지 n3의 n수를 구해라. 이건 등비설의 합공식을 사용해 계셔. 그죠? 3으로 시작을 하는데 계속 3을 곱하고 있군요. 그거의 개수는 12개입니다. 그래서 2분의 3의 13승 빼기 3인 자, 1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좀 겉보기 등급이 좀 어려워 보이는 보긴 좀 어려워도 막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는 얘기죠. 자, 12번 문제는 이렇게 11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12번을 보자고. 12번 갈게. 자, 세 문자 ABC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해서 나열을 할 건데 이웃하는 AB가 존재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이것도 조금 이제 고민 좀 하시는 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우리가 이번 시험 보니까 경우의 수 아니니?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뭐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원순열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테크닉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은 문제의 난이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속칭 노가다라고 하는 하나하나 일일이 경우의 수를 따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너는 다 보죠. 자, 재료는 ABC인데 내가 볼 때는 좀 많은 노가다를 좀 해야 되는 문제라 얘를 가지고 5개를 나열을 할 건데 자, A하고 B가 이웃한 게 있게끔 근데 A하고 B가 뭐 2번 이웃할 수도 있고 3번 이웃할 수도 있고 여러 번 이웃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6건 A, B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보냐? A하고 B가 서로 이웃하고 싶은 거지. 자,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제거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괜찮겠어? 시작할게. 야, 여기 ABC, 여기에 ABC, 여기에 ABC, ABC, ABC 세 가지 고민을 5번 해야 되기 때문에 자, 3의 5승까지 243가지가 일단 전체 경우수로 보이고 근데 이제 A하고 B가 이웃하지 않는데 기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은 C를 사용한 개수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좀 노가다 좀 많으니까 C를 5번 사용하다가
C를 5번 사용하면 절대로 A하고 B는 이웃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A하고 B가 이웃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경우에서 한 가지. 만약에 C가 4번 사용이 된다. 그 예를 들어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C는 4번 사용한다. 그럼 여기 이제 A 또는 B 집어넣겠지? 그럼 A하고 B가 서로 이웃할 수가 없는 거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C에 적는 방법의 수 5가지. 그 빈칸에 A하고 B를 적는 방법의 수 일단 기본으로 2가지. 자, 이제 쉬운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제 C가 3번이야. 자, C가 3번인데 C를 3번 사용하는 건데 자, C를 어떻게 3번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노가다가 조금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뭐 내가 이해를 이해는 시켜줄 텐데 이 문제를 좀 봐달라는 얘기지. 그지 같은 문제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C를 초반에 이렇게 3개 쓰잖아. 근데 내가 지금 하는 건 A하고 B가 절대로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여기 A를 적거나 B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일단 기본으로 2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에다가 C, 빈칸 이것도 결과적으로 몇 가지? 2가지가 되니까 2가지 더하기 2가지로 일단 먼저 나열을 한 거야. 좌우대칭성을 생각하자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 C를 3번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C를 이렇게 만약에 적잖아. 그럼 여기 A 또는 B, 여기는 A 또는 B가 돼. 그래서 그 경우수가 4가지 더하기 4가지가 되거든. 4가지 더하기. 반대쪽 대칭성도 생각을 해주면 이 말에 C, 빈칸 이것도 말이죠. 좌우 대칭한 거. 선생님 C를 하나만 더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그럼 여기 A 또는 B가 오면 여기는 반드시 다른 걸 적어줘야 되거든. 같은 걸 적어줘야 되거든. A하고 B가 서로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2가지 마찬가지로 또 그대로 2가지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떤 경우냐면 하나가 옮겨가서 C가 되는 이런 경우. 그럼 이것도 여기에 A 또는 B, 여기는 또 A 또는 B. 그래서 경우수가 4가지 더하기 4가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근데 이제 대칭성을 띠는 건 따로 해야 돼. 뭔 소리냐? 선생님, 가운데 만약에 C가 들어가면 이거는 이거랑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좌우 대칭성 되는 게 스스로가 대칭이 되니까. 그럼 여긴 또 A 또는 B, 여기 또는 N이 되니까 여기 4가지. 자, 좌우 대칭성이 되는 경우 하나 또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럼 여기 또 A 또는 B, 여기는 A 또는이니까 여기는 4가지. 이건 좀 다른 4가지입니다. 대칭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C가 3번 사용되는 경우. 그럼 C가 2번 사용이 되는 것도 방금처럼 해주시고, 알겠죠? 자, C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니네가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뭐가 더 심한 노가다냐 아닌 노가다냐 해설을 선생님 참고를 했어요. 혹시 내가 베스트가 아니니까 이거 혹시 내가 이사 생각 아닌가? 하고 그냥 보면 근데 더 좀 규칙이 없는 뭔가 좀 이렇게 C를 사용한 개수라든지 뭔가 어떤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뭐 해서 뭔가 그냥 막 다 일일이 샜더라고. 좀 별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물론 더럽긴 하지만 얘는 그래도 나름대로 논리적인 거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어야 노가다에서 빠뜨리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문제가 그냥 별로입니다. 노가다. 시간 잡아먹게 하는 거니까. 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되게 유명한 기출 문제를 좀 약간 변형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니네가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잘 들어봐. 13번 간다. 야, 13번에 이제 니네가 대입을 이제 하나씩 해본단 말이야. 거기 문제 주어진 가족권에다가 1부터 한번 바로 집어넣어 보면, 자, 볼게. 가족권 보이죠? 가족권? 내가 안 보여도 되지? 이제 갖고 있으니까. 자, 가에 나와 있는 조건에 I 대신에 1을 넣으면 A1보다 A2가 크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 I 대신에 2를 집어넣잖아. 그다음에 A2 대신에 A3가 크다. 근데 어디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냐면 I가 1보다 표 하나 갖고 P보다 작을 때거든. 그러니까 P 빼기 1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실제로 P 빼기 1을 집어넣어 보면 A, P 빼기 1 그리고 AP 이렇게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AP까지 점점 값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구나.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나 조건에다가 I 대신에 P를 집어넣으면 나 조건에 I 대신에 P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P보다 표 하나 갖고 Q보다 작은 자연수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P를 이제 나 조건에 집어넣어 보면 야 AP보다 AP 더하기가 더 작다. 자, P 더하기를 대입하면 AP 더하기가 더 작다 해서 Q 빼기 1까지 Q 바로 전인 Q 빼기 1까지 나 조건에 집어넣어주면 이게 AQ 빼기 1보다 AQ가 더 작은 거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비슷한 원리로 적용해보면
자, A1에 출발했던 게 점점 커져서 AP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극대를 찍고 점점 내려와서 이렇게 AQ라는 극소를 찍고 그 다음에 다조건도 마찬가지로 대입해보면 점점 커져서 마지막에 A9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A1, A9 뭐냐? 선생님 1부터 9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바구니에서 꺼낸 공들을 차례대로 A1, A2 이렇게 얘기하자. 그래서 여기는 친구들을 전부 다 1부터 9까지 숫자 중복 불가능하게 하나씩 대입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경우의 수를 구하고싶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의 수. 자, 근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1이 3이래. 3으로 시작을 했고 AP 요게 8이래. 자, 기출문제 변형이니까 잘 보셔야 돼. 야, 여기는 A1부터 A9까지 중에 1부터 9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가 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거든. 그죠? 얘네들보다 큰 값은 없죠? 그죠? 그럼 이 중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9가 있어야 돼. 근데 얘가 8이라 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9로 마무리 줘주셔야 돼. 다시 한번 읽을게.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가 돼야 돼. 근데 얘가 최대인 9가 아니니까 얘는 반드시 9가 되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또도 최소인 1이 아니니까 얘도 1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숫자 2는 여기 쓸 수 있을까요? 점점 숫자가 커지는 이 중에 2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면 이거 무슨 됩니까? 자, 2라고 하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1 오른쪽이나 1